네,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가끔씩 저희 그 회사 직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창피합니다. 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한데요. 뭐 가끔씩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뭐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목을 중국 도시에서 사람답게 살아보기라고 일부러 조금 자극적으로 잡아봤어요. 예. 차코페페가 나름대로 자극적이려고 하지만 크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자,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은 중국 도시의 어떤 스케일감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중국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중국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 그럴 때 어떤 중국적인 룰이 어떻게 우리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들은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중국과 한국이 도시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상식, 균형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다.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영상이라는 점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 도시에서 도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많이 이제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부자가 되게 많다. 그리고 중국 부자가 돈이 되게 많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베이징, 상하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 자, 혹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사는 사람들은 다 돈이 많다. 다 중국에서 큰 부자들이다. 아니면 이제 중국 사람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너무 잘하면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 가서 살 것이다. 요런 사고방식. 또는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살지 못하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뭐 일종의 뭐 패배감 비슷한 그런 좀 우울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이다. 뭐 요런 관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데, 중국의 어떤 소도시, 그리고 농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한국 분들이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지식이 없으세요. 소도시나 농촌 쪽에 대해서는 뭐 접해본 적도 없고, 뭐 가볼 일도, 뭐 영상에서 볼 일도 별로 없다 보니까, 감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상식에 해당하는 한국적인 어떤 그 룰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 이게 옳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일단 한국은 제일 유명한 말이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한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서울과 같이 큰 곳에 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좀 배워보고 네 나름대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말 같은데 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런 류의 이야기나 사고방식이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약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 생활하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 이제 귀농할 거야. 왜냐면 도시를 제했을 때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농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을 할 거야. 자연과 함께 살 거야. 뭐 이런 마인드들을 좀 종종 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이게 굉장히 세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냥 인서울로 가는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서울을 하면 끝나냐? 그 안에서 또 뭐 더 비싼 동네로 가는 그런 또 과정으로 또 보는 약간 그런 시각들이 종종 저는 느껴지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도시들을 볼 때는 이런 것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한번 중국적인 룰, 중국 사람이 여기는 상식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 분들이 듣기에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인정을 할 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 사회도 이미 신분이 고착화되는 것이 그런 조짐이 시작된 지 좀 오래됐다. 자,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는社会 固化라고 합니다. 사회가 고착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동이 안 되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 태어나는 그 순간 거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조금 가는 조짐이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할 수 없다. 난 기왕 이렇게 태어난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중국에서는요, 이 도시화라는 것이 경제가 성장하는데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서구 사회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구 사회는 도시화가 결과로 나왔고 원인은 산업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먼저 올라오니까 그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그 산업의 이익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도시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서 서구 사회는 이제 100년, 200년에 걸쳐서 이제 성장을 해왔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굳이 제가 봤을 때 살펴보면은 그래도 산업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로공단이라든지 뭐 구미에 있는 그 공업단지라든지 등등 어떤 우리가 이제 산업시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중국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중국은요, 일단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화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여기에 사람이 10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인구를 갖다 300만 명으로 늘리면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죠. 도시화라는 거는 전체 인구분의 도시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과 관련되는 업체들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서 뭐 가전제품, 뭐 자동차, 뭐 이발소에 음식점, 요식업에 뭐 다 줄줄이 비엔나로 이제 같이 발전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유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이 유리 업체가 일단 유리의 그 제품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커진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면 중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유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유리를 팔고 있는 데가 갑자기 오더가 늘어나요. 왜냐면 거기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가 같이 커져요. 그냥. 같이 커지다 보니까 개중에 이제 커졌는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커졌는데 뭐 다른 거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경쟁업체들까지 다 먹는 거죠. 또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내가 중국에서 그래도 한 2, 3위까지 되네. 또 봤더니 세계에서도 2, 3위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요런 식의 패턴이 조금 많습니다. 중국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시화가, 이 도시화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대략적으로 한 63에서 6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을 한 선진국이 한 90% 초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은 아직 한 30%포인트 정도가 이 농촌 인구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연관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들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중국의 룰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대도시에서 정착을 해서 완전히 이 대도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데에는 대략적으로 한 세대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소도시 출신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대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이러면서 살면은 그 사람이 시간이 10년, 20년 지날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소도시에서 산 시간보다 이 대도시에서 산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대도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갑자기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략 한 세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더라. 이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봐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시는 상하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상하이에는 진짜 상하이에서 쭉 산 사람이 있고요. 신상하이인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도시에 살다가 상하이로 갔다 와서 그래서 10년, 20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상하이에서 일부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원래 상하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또 무시하죠. 넌 상하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상하이 사람이야. 자, 난징에 가면 어떻게 하면 난징에서 원래 난징 사람이 너는 난징 사람이 아니야. 칭다오에 가면 무슨 일? 칭다오 내가 칭다오 너희는 칭다오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동북 사람이야. 어느 도시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나는 베이징 사람인데 외지 사람들이 왜 나보다 돈도 많고 다 똑똑하지? 뭐 이런 불만도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적인 어떤 룰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로 좀 나눠서 그냥 시기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좀 상식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좀 어떤 조금 그 룰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었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려면 그 대도시 사람이 되려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대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그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대학에서 중국에 여러분 후커우라고 있는 거 아시죠? 호구, 후커우. 자, 이거를 대학에서 임시 후커우를 줘요. 요 임시 후코를 가지고 4년 동안 그 대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그 가장 젊은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자,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이게 일종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네가 이 도시 사람으로서 한번 맛보기로 4년을 살아봐. 요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선 사시다가 이제 그 해당 대도시에서 친구들 따라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장에 가면은 직장 후코로 바뀌어요. 직장 취직이 안 되면 후코가 없어져요. 왜냐면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여기서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대도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 게도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면서 해당 대도시에 자기 집을 삽니다. 자, 집을 사면은 그 나라 정부에서, 그 도시, 지방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완전하게 후쿠를 하나를 딱 줍니다. 자, 이거는 그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이제 이 도시 사람이 되었다는 일종의 시민증 같은 거예요. 중국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도시가 꼭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하고 크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전세라도 이사 가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넣으면 거기 사람 되잖아요. 중국 그게 아니고 후쿠오라는 게 있는데 이 후쿠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소도시 사람인데 제가 대도시에 와서 대도시 후쿠오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 신분증 변화 일종의 주민등록증 번호죠. 그건 변화가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저하고 제 남편은 이 대도시 후쿠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이 애는 이 대도시 후쿠오를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신분증 번호가 이 대도시의 신분증 번호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야, 나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도시화하고 결합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이 신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삽니다. 보통 30년, 주담대로 갖다가 사죠. 그러면 사가지고 자기가 후코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자랄 때까지 지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요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도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 이 대도시에 와서요 3D 업종에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를 최소화해서 아주 그냥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요. 이분들은 이제 이 대도시에서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다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요. 애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있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일종의 코로나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대도시 생활에 대한 일종의 중국적인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점적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이런 그 룰이랄까요? 상식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이 어떤 상태냐면은요. 자, 예전에는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도시에 대학을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도시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선 이 도시의 신규 유입 인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졸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대도시에서. 그럼 대도시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온 사람도 있겠지만 농촌이나 소도시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막막한 거죠. 거기는 취직이 더 안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는 인맥이랑 뭐 해가지고 자기가 대학 나온 대도시 쪽으로 알아보고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도시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지었으면 옛날이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동산 수요 감소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고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농민들 입장을 봐볼게요. 농민들 중에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뭐 바람말을 하든 쓰레기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뭐 폐병 수집, 폐지 수거 같은 거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도 이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도시의 농민공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 입장에서도 3D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시점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뭐가 좀 힘든 것 같다 라는 정도로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대학생 뭐 취직이 어떻고 뭐 농민공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정도가 중국의 룰에 좀 부합을 한다. 상식에 좀 부합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하고 중국의 좀 차이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어떤 한방향 발전 방식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중국은 각 지역별로 그 성의 수도가 일단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 대도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광동성은 광저우가 성의 수도인데 션전이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을 한 거죠. 랴오닝성에서는 셔양이 이 성의 수도인데 이게 그 따리엔이라는 도시가 훨씬 더 발전을 했죠. 산동성에서도 진안이 성의 수도인데 칭다오가 굉장히 발전했죠.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제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해야겠다 그러면 한국하고는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한 이제 졸업생 입장에서 봤을 때요. 자기가 딱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도시에서 이제 집을 딱 매입을 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서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도시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선택 옵션이 많다는 거를 제가 중국 분들이 들으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30평대에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자, 그런데 어떤 동네에서 사면 이게 40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어떤 동네 가면 20억짜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네 가면 10억짜리가 있고, 또 어떤 데 가면은 5억짜리, 3억짜리, 심지어 1억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한테 수준에 맞는 데를 들어가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 중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들도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역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깨어있는 친구들이 먼저 좀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장이 되게 중요해요.
직장을 일단 구해야지 그 도시에서 살겠다, 뭐 고르겠다,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이제 취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도시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상하이라고 쳐볼게요. 상하이 너무 발전해. 상하이 가서 살고 싶죠. 자, 그런데 상하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평대 방 3개 화장실 2개면은 그래도 20억 이상을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거를 무슨 수로 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한 4, 50대 되면, 4, 50대 정도 되면 살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패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신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부젠성, 복건성에 있는 샤먼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집값이 유독 비싸요. 아마 이제 타이완 쪽에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규 인구가 유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부젠성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가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 부조라는 이제 성의 수도한테도 밀리고, 그 옆에 쥘조우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죽은 도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런 어떤 중국적인 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부분에서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만약에 내가 자리를 잡는다면, 제가 거의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칭다오에, 지금 칭다오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근데 한 인구가 500만 정도 됐을 때 어떤 신도시 같은 게 만들어져서 가가지고 제가 세탁소를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제가 뭐 직원 누구를 써가지고 계속 일을 해도 더 이상 일을 못해요, 이제. 자, 그러면 저희 단지 하나에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쓰는 이 어떤 요 가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값이 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경쟁자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제 고객들,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돈이 많아졌어요.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계속 세탁소만 해도 돼요. 자, 근데 이 자본력을 가지고 옆 단지에 다가 늘린다든지 체인점을 늘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큰 업체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먼저 번에 온 사람들한테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시점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 들어가지고서는요, 기존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시화를 통한 이 경제 성장 모델에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도시로.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늘 건강하세요.